그러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에 소득, 재산, 그 다음 부양 요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. 첫 번째로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, 원래는 3,400만 원이었는데 네.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했잖아요. 네. 아래 소득을 보시면은 금융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금융소득하고 나머지 뭐 근로소득, 연금소득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래 그 금액을 다 공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세법상 네. 얘기하는 그 필요경비 같은 네네.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공제하는 금액이에요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. 대신 얘들은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대신 아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그 적용률을 100%가 아닌 50%로 적용받고 이런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들만 현재 지금 여기 그 소득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.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필요경비를 경제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단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만약 사업자 등록이 없는 왜 프리랜서 형태의 그렇죠. 사업소득 그렇죠.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경우는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. 그러니까 조건이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조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상당히 좀 뻑뻑하긴 하죠. 네. 거기다 이제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난해부터 실제로 좀 그 강화돼서 적용됐는데 주택임대소득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주택임대 그렇죠. 하는 경우도 네.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걸 적용을 안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. 이건 무조건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경비율과 공제율만 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강화된 소득 요건 플러스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.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단 한 번에 패자부활전처럼 한 번에 또 찬스는 있는데 이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렇죠, 그렇죠. 고가인 네. 건데 9억 원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한 번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. 뭐다? 앞서 말씀드린 연간 소득이 1,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또 이제 피부양자 유지를 시켜드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양 요건 같은 경우는 동거 여부나 미혼 등 그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부양 요건 인정 여부가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들은 좀 상세한 내용들은 그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 가입자, 지역 가입자의 그 보험료 부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 가입자는 이제 부담하는 보험료 종류가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된다 그러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은 여기 화면에서처럼 보수월액 보험료는 내가 회사에서 받는 그냥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거를 그냥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소득월액 보험료는 요새 뭐 보면은 그 직장 다니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뭐 그 재테크를 통해서 뭐 부동산 임대소득을 내신 경우도 그렇죠. 있고 네. 금융소득을 내신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 보수 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래 이것도 올 상반기까지는 3,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좀 강화가 됐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.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분들한테 이제 역시 이게 부과가 됩니다. 보수월액 보험료는 당연히 이제 직장에서 반반 내주는 부분들이고요.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제 이 부분들은 내가 100%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그 보수월액에 곱하는 요율이 그 지난해보다 좀 이제 증가한 부분도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. 요 증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급여 명세서를 보면 확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50% 부담이긴 하지만 요 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건보료가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 요 요율 내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요율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 직장 가입자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요율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. 특히 이렇게 뭐 4월에 이렇게 뭐 그 정산하고 이렇게 그렇죠. 보면은 네. 갑자기 생각보다 이게 그 보험료를 좀 네. 많이 좀 차감했네? 네.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산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. 지금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가지고 왔습니다. 현재 지역가입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득, 재산, 자동차를 부과 요소별로 이제 보험료 산정을 한 후에 이제 세대 단위로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양자 등재를 그 기준으로 하던 그 소득하고 다 동일한 항목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사업 이자 배당 기타는 연간 소득 금액의 100% 적용을 하고요. 연금하고 근로소득은 50%만 적용한다. 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, 건축물, 주택 이제 다 부동산들이고 그다음 전월세도 포함은 됩니다. 뭐 드물게 이제 좀 부유층들이 이제 선박 항공기도 저도 가져보고 싶긴 하지만 예, 다들 그렇습니다. 재산 적용 산식은요. 재산 금액에다 이제 기본 공제액을 빼는 식인데 토지하고 건축물, 뭐 주택 이런 부동산들은 일단 100% 다 치고요. 전세하고 전월세는 보증금 또는 그 월세를 전대로 환산한 금액에
30%를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보통 그 이제 공시가격, 그렇죠. 시가 표준액에 네, 네, 네. 주택은 60%, 네. 토지 건축물은 70%를 친다. 네, 네. 이런 부분들하고 기본공제액은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요 기본공제액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. 굉장히 복잡합니다. 기본적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차트도 건보공단에서 일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. 그러면 이 소득 재산 또 뭐 자동차 쪽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